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 및 노동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관 운영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1 2022년 11월 16일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 개정되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노동안전보건교육,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으로 시민 생명 보호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우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이 재해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에 대한 이 조례는 시기가 적절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5개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례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34번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익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 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열리는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 안전관리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재난예방조치 등 응급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뒤 중앙정부는 물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5개 행사에 적용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시가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500에서 1000명 참여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난예방 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5개 행사 안전관리의 공백지대를 차단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좀 이따 이제 서류를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조례를 입법 예고한 다음에 또 약간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34 2022년 11월 18일 박철원, 장경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제체되는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과 관련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공연법 시행령 제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73조의 9에서는 1000명 이상 행사 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인 500명 이상의 행사 진행 시에도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경찰 및 의료 지원 요청과 안전관리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라번이에요. 주요 내용 라번 재난 예방 조치 등 응급 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에 관한 사항. 권고 사항과 의무 사항은 확실히 명확히 다르거든요. 안전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은 의무가 돼야지 않을까요? 이 권고 사항에 대한 그 부가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요. 라가 어디 있죠? 주요 내용 라번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좀 더 강력하게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제안해 봅니다. 저한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민환족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권고하고 의무사항으로 했을 때 관계 법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 조례니까 조례는 이걸 꺼야 되나? 예,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저 의원님 그 조례안 그 조항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네. 라번 주요 내용 라번에 재난 예방 조치 등 응급 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돼 있죠. 예예. 안전에는 권고가 없습니다.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권고보다는 의무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도 또 보면 신고 대조표에 보면요. 다만 주최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 지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건데요. 이 조례하고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은 지금 좀 많이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갑작스럽게 시가 주최하지 않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료 아마 대책을 곧 수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걸 따라야지 이 갑작스럽게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원님이 어떤 범위까지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한 그 지자체에서는 저희 또는 소관부서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기서 그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 여기 이상 질문. 네,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이 보면 제 8조에서 10조까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10조에 주최자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고 방금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요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조례잖아요. 근데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와 강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최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거를 중단을 명할 수 있다잖아요. 예, 그리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이거를 주최자에게 질서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법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가지고 상위 법령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강제할 수 있다로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고만 하고 만약에 주최 측에서 이거를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좀 강제할 수 있는 뭔지 뭐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행정에서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강제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도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네, 신용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 주체에 보면 응급 의료 지원 요청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행사나 뭔 대회에 있을 때 의무상으로 법령에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더 착안해서 이 조항을 좀 강력하게 해주면 시민의 안전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건 아니고. 예, 이건 아니고. 제 구조에 지금 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장 즉 행사를 주관한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재난 및 안전 기본법이나 그 법령을 따라야지 어떻게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의 그 행사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때마다 그 전부 다 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 의료 팀에서.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당연히 주최 측에서 해야죠. 근데 제 10조에 대해서도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시장에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그런 행사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질서 유지가 될 수 없다면 당연히 판단을 해서 저희가 중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권고 사항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 이거는 일단은 우리가 그 권고할 수 있다로 한번 가보고 이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 경찰서나 이런 질서 유지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좀 통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좀 강력하게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요거는 그때 그 안을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00명 이상, 5개 행사에서 1,000명 이상은 하여튼 공연법이나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500명 이상에서부터 1,000명 미만이 네. 뭐 정해진 게 없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이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아까 우리 저기 의원님이 나눠주신 거 있잖아요. 신고 그 대비표에서 예, 예. 여기 이제 밑에 후단에 이걸 신설하는 거잖아요. 주최자가 없이 시민을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지도를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뭐 그것은 너도 제가 지금 조례 입법 예고하고 네. 이제 어제 그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실은 뭐 이 조례 자체가 시가 주최하거나 뭐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이런 행사에만 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거에 볼 경우에 자발적으로 모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넣었는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의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여기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제가 이거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우리 행정의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도 상의하고 해야 되니까 정의하고 이렇게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전에 우리 그 강경숙 의원님께서 여기
박철원 의원님께서 그 수정안으로 가지고 온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면 주최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경우 시장은 안전 지도를 위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서 주셨거든요. 아무튼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그런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정해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해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조규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23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장이 단체 위임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 후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6항에 제26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26조로 제28조를 27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활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3 2022년 11월 15일 조규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7월 조례 제48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단체 위임 사무에 관한 의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조례 제8조 제6항의 일부 오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 위임 사무 중 단체 위임 사무는 한 번 위임된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같은 조례의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는 것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조례 개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시죠? 예, 뭐 합당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자,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체 사망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조례안 제5조와 6조는 창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는 창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을, 조례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예산 지원, 업무의 위탁, 협력 체계의 구축,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배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2 2022년 11월 15일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창업조례안에 대하여 창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 부서에서 12개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 및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67개 업체에 총 69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될 정도로 창업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2년 11월 조직 개편을 통해 효과적인 창업 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업 일자리 지원과의 창업 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익산시 관내의 창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그 관계 변경 안에 보면 창업 기업이란 해서 그 가로 열고 개인과 법인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과 개인 사업자한테 이거를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창업에는 개인 사업자만 개인한테만 이걸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관계 변경 몇 조 말씀하신? 여기 지금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보면 중소기업 차원지원법. 이 네네. 내용 안에 네. 창업기업한테 법인도 이 지원을 해주고 개인 사업자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네네네네. 신규 일체는? 창업 시에는 네 지원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검토 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그렇게 지원을 해왔던 건데요. 그게 각 사업 부서별로 어떤 그 포괄적인 그 조례에 의해서 익산시의 포괄적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법을 다 묶어서 우리 시만의 창업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네. 우리가 신규 법인의 창업은 우리 국세에서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 장소에 새로운 장소의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그런 그 창업, 그러니까 신규 창업으로 보고 그 세제 혜택을 주는데 네네. 우리 지방세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신규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예전에 사업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네네. 법인이 그 동안에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네. 폐업을 하고 네. 그 장소에 동일 업으로 명의만 바꿔가지고 사업을 하셨을 때 법인을 다시 설립을 하셨을 때 지원을 하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그 문제도 있고요. 동일 사업을 동일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세에서는 신규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이면. 그 장소 그러니까 네, 번지하고 네, 네, 상관없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예비 청년 창업자, 중장년 창업 뭐 이런 창업 그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여기 그 이렇게 39세 이하, 뭐 4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이거에 대해서는 그 나이에 관계없이 익산시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이걸 아닙니다. 지원해주겠다는 네, 이 겁니까?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돼야지 나이에 관계없이 창업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장년 창업 기업에 보면 네. 40세 이상인 창업 기업을 말한다라고 네, 되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40세 이상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제가 앞서 우리 검토 보고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미 이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 법령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포괄적인 우리 시만의 조례 상업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모아서 우리 시만의 조례를 창업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포함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네. 창업하는 모든 사람들에는 이 중소기업 그 창업 지원법에 해당이 되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지금 창업을 새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 세부 내용들을 여기에 다 기술하고 서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지원은 우리 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에 뭐라고 하죠? 저기 국세 그 중소기업 그 네, 창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네, 창업 지방세 지원, 네네. 중소기업 지원을 받고 있거나 네, 그런 거에 그거는 준해서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모두가- 각 부서에서 여기 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최근 5년간 지원한 이 조례에 그동안에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통합 우리시만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시의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설명 잘 네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미선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그 창업 지원 센터도 우리 있잖아요. 창업 지원 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던가요?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는 별도 있는 게 없고 지금 시니어 창업센터 해가지고 고용노동. 전북 창업공개 지원단에서
지원된 공모 사업을 해갖고 창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센터는 이제 고용 부분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창업 일자리 센터는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 예. 창업 지원 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김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창업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창업 지원 센터도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같이 해야 진짜로 실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우리 김미선 의원님 어떻게 그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 정확하게 네 혹시 미흡하신 게 있으시면 네 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김미선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대로 우리 시에 그 창업에 관한 지원들을 그 부서들에서 하고 있고 네네.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해요. 네네네. 세부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그 안에 그렇죠.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진기 의원님 말씀은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그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지 네. 중장년 창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게 있지만 이거를 창업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네. 그 근거를 여기 안에 포괄적으로 담고 네네. 앞으로 추후에 창업에 관한 내용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네네네.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현행 그 창업 지원 인센티브 잠깐만요. 안에- 예, 정리해 주시고 마이크 켜졌죠? 네네.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행 창업 지원 인센티브 안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거에 창업 지원 그거를 지금 새로 지금 만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경호 의원입니다.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상업화로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기술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우수 관광기념품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사후 관리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0 2022년 11월 15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관광기념품의 고부가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48조와 제76조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조례안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관광기념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개선함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통폐합 및 신설 억제를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8년 8월 14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는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 방안의 제도화를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와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시민의 정책 토론회 청구와 시민 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예산 편성 등의 시민참여, 시민제안,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참여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민참여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를 하였으며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희망연대에서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에 시민참여위원회의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으며 검토 결과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4,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익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조례 제1003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에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대폭 정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참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시민 의견 조사 실시, 참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에 시군구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연설을 선거권이 있는 150명 이상의 연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내용이 조금 해하시려면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7조하고 8조가 네. 지금 7조가 익산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8조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단체에서 이거 제안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두 개 조가 중간에 삽입이 되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여기 6번 보면은 정책 토론회는 있잖아요. 거기 200명으로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150명 이상의 연설로 그 법령의 통일성을 위해서 150명 이상의 연설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11조 그 2항의 정책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 시민으로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임명수를 법령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전문위원회 검토에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이고 예. 우리는 27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밖에 시군 및 자치구에 해당이 되니 150명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예. 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1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통보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22년 2기분 자동차세와 2023년도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기입니다. 의안번호 581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후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를 거치기 위함으로 동의안 제출 후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0월 29일 158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정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감면 동의안에 보면 2022년 자동차세는 딱 자동차세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제안 그런데 보면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방세는 종류가 다 양도소득할, 사업장할, 근로소득할 이런 주민세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지방세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검토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세 여기서 나온 그 지방세만
주민세하고 재산세만 감면이 되는 건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열거되는 거면 되잖아. 지금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열거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3년 지방세 부가 세목이라고 한 거는 이것도 어디에 새로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방세 종류가 시세가 있고 토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당하는 건 이제 시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네. 이 그러니까 주민세로 한 가지로만 그러면 주민세가 우리 지역에서 내는 주민세가 있고 근로소득에서 내는 주민세가 아니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개인균등할 주민세하고 사업장할 그 주민세. 개인 균등할 주민세 10,000원만 예, 그 그렇습니다. 혜택이 되고 재산세하고요. 예, 재산세고 자동차세. 네, 이해했습니다. 사업장을 주민세 5만 5천짜리 그거다고요. 그거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개인 균등하라고 예. 개인 주민세하고 사업장을 균등할 줘서 예. 55,000원하고 예. 그렇게만 감면이 된다는 예. 말씀이죠. 예. 주민세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이인사항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그 기준은 일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과 일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의 경우 1,000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사항이며 기존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사용 허가로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용어 중 납부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7 2022년 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 조례 625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중요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26조에 나열된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상기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제28조 광업 채석을 채석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광물 채취류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에 따른 것으로, 안 제35조와 안 제38조에서 납부할 종료일을 의미하며, 상기 시행령 32조에서도 납부 기한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상위법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기존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의 노하우로 전승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용암면 남포리 515-2번지 위에 굴빛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1000제곱미터의 농악 전수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성당포구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산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은 배산 택지개발지구 주차장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모현동 2가 676번지 1672.5제곱미터 56면 정도 및 모현동 688번지 2072.9제곱미터 70면 정도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용암면 남포리 515-2번지의 굴필지 12,99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농악 전수교육관 1,000제곱미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배산 택지 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은 모현동 2가 676번지 및 688번지를 매입 총 3,745.4제곱미터 126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농악 전수교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배산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은 배산 택지개발지구 주차량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방법으로는 토지는 이익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 산술 평균 가격으로 취득을 하겠으며 건물은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2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도 농악의 영향으로 가락의 세련미가 돋보이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포구 농악은 그 요구한 역사와 예술적 가치로 인해 우리 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전수관이 없어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고비 9억 원과 21억 원을 들여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성당포구 농악의 체계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산 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모현동 2가 676, 688 등 2개 필지에 각각 56면과 7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0년 6월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에서 부의되었으나 해당 부지가 종교 부지이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해당 부지가 종교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이루어졌고 모현동 도심권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 건립과 배산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우리시 중요 문화유산의 계승 기반을 마련하고 모현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네,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현동 예. 그 종교 부지가 그게 지금 그 분양 시점이 그 옛날 택지 개발할 때 당시 종교 부지로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할 할 당시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종교 현재는 그 주차장 지목이 예. 금년 아니, 그게 지금 현재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종교 부지 분양할 때 당시 가격은 얼마였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지금 우리 매입가 여기 적어져 있는데 이 매입가는 그때 당시에 분양 원가 플러스 지금까지 이자만 계산해서 매입하기로 LH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지금 가감정은 한 46억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감정 금액이 아닌 그때 분양 조성 원가에 지금까지는 이자 그 부분만 LH하고 협의해서 원래 그저 택지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때 종교 부지나 주차장 부지는 좀 싸죠 원래? 네 그렇습니다. 분양금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모현동이 이제 뭐 복잡하고 한 것은 맞는데 그럼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그냥 나대지로 다 놨었구만요. 종교 부지가 미분양 상태로 나제지로 있었던 것을 아. 저희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면 네.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LH와 협약을 해서 LH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종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당포구 농악 전수관 교육 지금 소요 예산이 30억인데 도비가 9억이 뭐 내시가 된 거예요? 예, 문화예술과장 권석희입니다. 이 사업 계획하면서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관 예산이 지원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여기 보존회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도에서 토지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3월달 추경에 준다고 해서 예산 신청을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에서도 확정도 해준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이런 게 다 정리되고 그래서 더 도비 예산을 저번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저 교부금 같은 거 못 받을 수 없나? 특교세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 확보를 하려고 예.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시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동포구 농악 전수관은 하여튼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예, 필요한 그렇습니다. 예산은 맞은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도비 부분이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취득세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같이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취득하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은 먼저 하고 나중에 후 예산은 올라와야 된다. 그 말을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급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어차피 이게 시비로 해야 될 도비를 안 주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해준다고 하고 또 특교세도 한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또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확보를 해야지 민간이 개발을 해버리면 그 전체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먼저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요. 공유재산법에.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 지방 그 10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시, 군, 구, 자치구 포함해서요. 네. 시, 군, 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이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항목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 다음에 의회에 승인 이후에 예산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득이하게 보면 이제 이 사망에 그 보면 이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보니까 이번은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사유죠? 지금 도비 확보입니다. 도비 지원을 지금 다른 전라북도에서 하나도 안 해주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선 선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토지 부분이 정리가 돼야만이 도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국유지 부분을 빨리 좀 저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도비 확보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주민투표 대상 조문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기존에는 조례로 임하였으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자청구인 서명부 작성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조문 중 거소 및 국내 거소 신고 번호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청구인 서명부를 통립안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립안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립안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심의의 설치의 법적 근거가 주민투표법에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는 행안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청구서 접수 시부터 심의 의결까지로 한시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본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자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8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766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이 2022년 4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안전국장 모순례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익산시 일반에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출자금 2억 원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입니다. 본 출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6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2억 원을 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기입니다. 의안번호 583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내년 설립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국민생활관, 해산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폐기물 처리, 현수막 게시대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익산시의회에서 2차례 보류와 1차례 부결된 바 있으나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의 용역과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한 바 있어 공단 설립과 관련된 선행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기에 이에 대한 자본금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일단 그 동의안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출자 동의안에 보면 그 참고 사항에 보니까 예산 조치 2023년도 본 예산 편성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동의안이나 예산안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양을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본 예산 우리가 저희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 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품 시험 및 분석, 패션 단지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관리, 도금 시설 운영 등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제7조에 의하여 미리 익산시 의회의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은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공모과제 공동수행, 제품 시험, 생산장비 공동이용, 연구 시스템 구축, 품질 인증, 패션 주얼리 소재 개발, 공동 폐수시설 운영, 공동 도금시설 운영, 주얼리 산업 생태계 정보 교류 및 협력 등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원번호 584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 제출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익산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간이 2023년 4월 30일에 종료되는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 보석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국비 117억 원, 도비 43억 원, 12, 21억 원 등 총 18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제3 일반 산업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그동안 주얼리 기술개발, 공동과제 협업, 생산 장비 공동이용, 폐수 처리 시설 및 도금 시설 운영, 품질 인증 등 기업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 개발센터가 지금 몇 년 됐죠? 예, 2014년도에 처음 개소했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민간 위탁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탁을 해왔는데 이 위탁 기관은 계속 같은 업체였나요? 아닙니다. 경제광업 김영훈입니다. 네.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한국주얼리 협동조합과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했었고요. 2017년도 그 다음에는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서 했었고 지금은 현재 타단법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하고 골든벨이라는 곳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군데에서 그 함께 운영을 하고 있나요? 공동 운영을? 아니 따로네요. 범위는 다릅니다. 범위는 영구동하고 패스처리동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예. 골든벨이라는 여기는 그 도금. 회사인가요? 예, 도금 회사예요? 예. 도금동을 지금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지금 그 기존에 그 계속 진행을 해왔던 그 업체란 얘기죠? 단체란 얘기죠?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주얼리 협동조합에서 했었고요. 아,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상주에 있어요? 예. 대표는 누구고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그 대표는 민춘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다른 주얼리 협동조합도 이분이시지 않으셨나요? 거기 그때는 정윤희 씨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정윤희 이사장님이었었습니다. 정윤희 지금 신라부서. 정윤희 씨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그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지금 현재 13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자료들을 조금 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 효율적으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자,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및 펜싱 활성화를 위해 건축된 익산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준공이 10월 27일 완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관 운영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사용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고 행정규제는 해당 없으므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기입니다. 의안번호 2525호 202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펜싱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0월 준공된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사용자 책임, 입장의 제한 등 주요 사항들은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들과 일치시켜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 규정도 영유아 보호법, 어린이 안전법, 청소년 보호법, 민법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에서 휴관일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이 있는 직장인 부모들의 주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개관한 양산 반다비 체육센터의 경우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과 1월 1일, 추석, 설날에만 휴관하고 있으며 광주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도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도 이에 준하는 정도 휴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9조 시설의 위탁 한번 보시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기금 보조 조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반다비 센터 보조금, 국가 보조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무관청이 직접 운영입니다. 예? 네? 위탁한다고 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법령 한번 찾아보시죠. 예, 직영이 지금 원칙입니다. 직영이 근데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 조례에 위탁 조항은 넣어놨지만 저희가 만약 위탁을 한다고 하면 또 의회 동의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조례 위탁 조항도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위에 또 펜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위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위탁을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체육진흥관 배창경입니다. 그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금 그 1호로 개관한 데가 광주 북구고요. 그다음에 양산 지금 개관해 있고요. 근데 지금 양산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관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고요. 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시 자체의 기관이잖아요. 같이 볼 수 있지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 버리면 개인 단체 특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칙을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들은 좀 면밀히 더 생각해야지거나 봐야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 약간 이해가 안 가네. 이따가잖아. 이따가잖아. 네, 말씀드린 대로 그
그 반다비 체육센터 위에 3층은 또 반다비 반다비 펜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리고 그 자체가 변칙이지요, 실은. 네, 그리고 실은 네? 그 자체가 변칙이죠, 실은. 예, 덧붙인다면 편식 경기장을 새로 졌어야죠. 그 문체부 예산이 같은 적으니 서로 이렇게 해서 부지시에 이렇게 그건 누가 다 아는 거 사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우리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의원님, 그 문체부에서 저희가 그 공모 그 협업을 했을 때 문체부에서 직접 그 공문으로 그 뭐 대한 장애인 체육회나 아니면은 그 지방 장애인 체육회에다 위탁을 권고하는 것도 이렇게 공문으로 명시돼 갖고 왔습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공문 갖고 오세요. 예. 그렇죠. 진짜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이 부실 관리하거나 어느 특혜가 있을까봐 그런 조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관련돼서는 뭐 지랄 게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추후에 그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관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영 의원님 어떻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그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그 운영 시간 보면 다른 강주 북구나 양산 그런 데는 첫째, 셋째 일을 쉬고 공휴일, 강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첫째, 셋째 주 일을 쉬고 1월 1일 추석하고 설날만 이렇게 연휴로 돼 있어요. 쉬는 걸로. 근데 우리는 보면 주말 및 공휴일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주말을 다 쉬겠다는 건가요? 왜냐면 장애 그 아동들은 또 부모가 꼭 필요하잖아요. 또 부모들이 요즘은 물론 집에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맞벌이를 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말 같은 데를 좀 열어둬야 좀 거기를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심한 유난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이용자 위주로 가는 것은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단 이제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당초에 공모를 했을 때 수영장형으로 해가지고 체육관을 이렇게 졌는데 저희는 수중 재활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광주 북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개방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빈도수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20% 미만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거기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런 또 폐단이 또 발생되는 부분이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수영장 없어도 하여튼 수중 운동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휴일을 좀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이용자 위주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조정을 해주시면은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한 내용이나 우리 강경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반다비 체육센터나 펜싱 아카데미를 지금 공사를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 예정 기간도 알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언제부터 운영해요? 부분 개관을 12월 중순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서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예.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조례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말아라.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아시죠? 예, 예. 조례안을 지금 올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벌써 한 3, 4개월 7월 달에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려면. 예. 이거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 안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리고 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 코앞에 닥쳐서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조례와 예산이 함께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 회기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전에 우리 그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안을 내셨어요. 수정안을. 예,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구조를 15조로 하고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4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 임기 및 직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위원의 회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고 행정 규제는 해당 없으므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제외 대상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2529 2022년 11월 1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장려를 통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9월 조례 1484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의무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이 지난 2020년 12월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네. 좀 전에 우리 체육과장님께서는 우리 경제관광국장님께서는 상위법령 검토에 따라서 좀 즉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술의 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585 예술의 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의의에 따라 예술의 전당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같은 법 제11조 3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익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와 제18조 7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 완속기 3대, 솜리예술회관 주차장에 급속기 1대, 완속기 1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조 3에 따라 환경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 허가를 방법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사업 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 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85 2022년 11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술의 전당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개정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중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3에 따라 설치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본안건은 총 209면의 주차 면수를 갖춘 예술의 전당과 90면을 갖춘 솜리예술회관 주차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예술의 전당에는 5기를 설치해야 하나 2기가 기설치되어 있어 3기를 추가 설치하고 솜리예술회관에는 2기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서 허가 조건은 설치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되 5년간 유상 임대 후 사용 허가 만료 시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예술의 전당과 솜리예술회관 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예술의 전당에는 지금 의무 설치 대수가 완속기가 4개고 급속기가 하나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설치에 급속기를 2개 설치한 이유는 뭐죠? 그때 당시에는 그 급속기를 지금 이 법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2개가 급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술의 전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